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을 꺼내는 법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잊혀진 마음이 어느 겨울밤 조용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남편 기현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진 듯 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 선영은 자꾸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집안일까지 겹쳐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할게. 됐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말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기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침대 한가운데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에게 이유가 있었지만 상대의 마음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현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지치게 할까 걱정돼 늘 괜찮아라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선영에게 무심한 태도로 들렸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제는 내 일이 귀찮은 건가? 선영의 마음속엔 작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선영이 알아서 해오라는 말은 기현에게 거리를 두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기현의 가슴엔 답답함이 맺혔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젓가락 소리만 울릴 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안부를 물어도 응,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오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조용했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서랍 속 종이처럼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기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뭐든 괜찮아. 매번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영의 목소리엔 작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기현은 신문을 내리고 선영을 바라봤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30년이 넘는 세월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기현은 젊은 시절 늘 바빴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료를 붙들고 밤을 지새웠고 아이들 성장 과정 대부분을 선영에게 맡겼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도,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중학교 졸업식 날도 기현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미안해, 일이 있어서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미안함은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느꼈지만 이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기현은 날마다 그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영 역시 말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 기현이 부쩍 피곤해 보인다는 것, 정기검진도 미루는 게 불안하다는 것, 저녁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인다는 것. 하지만 입을 떼는 순간 잔소리가 될까봐 늘 목구멍 끝에서만 멈췄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귀찮게 하면 어떡하지? 이미 지쳐 보이는데. 그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이 자꾸만 어긋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기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옆에 누운 선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기현은 손을 뻗어 선영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갑작스러운 감기로 며칠째 누웠습니다. 열이 높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기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서랍을 뒤지고 쌀을 씻어 냄비에 담았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작은 냄비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새벽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현은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죽을 저었습니다. 맛이 괜찮을까? 싱거우면 어떡하지?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죽이 다 끓자 기현은 그릇에 조심스럽게 담아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자 선영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날 수 있어? 선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현이 죽그릇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먹어. 요즘 많이 힘들었지? 기현의 목소리는 오래 묵힌 마음을 꺼내는 듯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기현이 건넨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지 싱거운지도 모를 만큼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당신이 이걸 만들었어요. 응. 맛이 이상하면 미안해. 처음이라.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도 말 못한 일 많았지요. 기현은 대답 대신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서먹함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려는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현은 아침마다 선영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고 선영은 그것을 받아 마시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기현이 옆에 섰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국그릇 좀 꺼내줄래요? 그래. 작은 대화였지만 그 대화 속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무심했지? 선영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기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미안해. 잘해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나도요. 걱정됐는데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말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참 오래 살았네. 그러게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앞으로도 잘 살아야 할 텐데. 응.
그러려면 서로 좀 더 솔직해져야겠죠. 기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냥 말해줘. 어떤 말이든. 나도요. 당신한테 좀 더 솔직해질게요. 며칠 뒤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로를 오해하지 않는 법을 아주 조금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현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 내일 병원 갈 거죠? 응. 갈게. 나도 같이 갈게요. 그래. 그러자.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걱정과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오래 함께할수록 대화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날 비로소 다시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꺼내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걱정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만 갑니다. 기현과 선영은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을 꺼내는 법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건 작은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는 용기, 손을 잡는 용기, 미안해라고 말하는 용기.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는 용기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